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라인업을 완성했고 국민의힘도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지금 현역을 바라보고 있는 자세가 좀 다릅니다. 여당의 경우에 현역 프리미엄에도 전원 이른바 물갈이가 됐고 야당의 경우에는 현역이 지금까지 모두 경선을 통과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의 경우에 지금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작동한 거는 맞고요. 그건 이제 일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권에서는 현역을 잘 바꾸지 않고 야권에서는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뺏어와야 되니까 인물 교체를 하는데 반대로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전원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역 불패를 만들었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자치 단체장 5명이 전원 물갈이 됐습니다. 일단 호남 지역의 경우 전라북도 지사가 일단 교체가 됐고 그리고 광주시장 그리고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까지 교체가 됐습니다. 현역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정치 지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괴멸 상태.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물난이 허덕이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을 교체를 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크게 작동을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선출이 됐습니다. 현역 김동연 지사를 꺾었고 또 그리고 친명이라는 한준호 의원을 꺾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있어서 선명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1차에서 과반 득표 해가지고 바로 본선에 직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전남 광주 통합시장에도 민영배 의원이 선택이 됐단 말이에요. 역시 이것도 민영배 의원도 탈당까지 하면서 검수완박을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선명성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 그래서 선택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꼽는다면 친청,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세력이 약진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전라북도지사로 이원택 의원이 됐는데 김관영 현역 지사를 당일 만에 제명 처리했고 또 그리고 도전자 안호영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경선 연기를 요구를 했지만은 묵살하고 경선을 강행해서 결국 이제 친청의 후보가 당선이 됐다. 이런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반대 상황으로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최근에 지지율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역 프리미엄에 좀 승부를 걸겠다 이런 의도로 좀 봐야겠습니까?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으로 많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업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과도 반영이 됐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임 공관위원장이 그 단수공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수공천 한 사람들은 또 공교롭게도 대체로 친박 인사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경선을 해서 승리한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임 공관위원장이 컷오프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 지역의 지지자들, 특히 이제 당원들의 어떤 그 호응이 나름대로 변수가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직 후보조차 공천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충북은 경선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4년 동안
광역단체장으로서 역량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문제가 구도상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지금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물론 공교롭게도 현역이 물갈이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역마다 경우의 수는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과 친청 간의 미묘한 신경전에 더해서 특히 후보가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선거의 공천보다 8월에 있을 당대표 경선에 상당히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저희는 대구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로 추경호, 유영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야권 후보도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는 좀 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부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바람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6.3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불 거냐라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계속 불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지금 대구 지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GRDP, 지역 내 총 생산량이 대구가 30년 넘게 전국에서 꼴찌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갈 수는 없고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내가 경제 발전하겠다. 그래서 실패했던 지역 통합도 이끌어서 20조는 못 가져와도 한 10조 정도는 가져오겠다. 그리고 또 뭐 AI 도시로 가겠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신공항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이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여기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지지 선언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김부겸에 대해서 외진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보다는 대구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면 대권 주자로 반열에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김부겸 바람을 만들고 있고 반면에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굉장히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1, 2위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렇게 두 사람을 주호영 의원을 다 컷오프 시키면서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승복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다자대결 구도가 되면 김부겸 전 총리는 뭐 그냥 어부지리로 승리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막판에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또 뭐 이진숙 등의 3자 대결 또는 뭐 4자 대결로 가기보다는 1대1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박덕흠 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차원에서 외부 인물과 경선을 할 수는 없지만 후보가 자체 판단에 따라서 외부에서 경선에서 후보 단일화한다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로 보면 주호영 의원은 완주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끝까지 지금 무소속으로 내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이긴 사람하고 그리고 또 김부겸 후보하고 결국 최종 승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2026년 4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야권 후보도 우선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는 밀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어떤 무소속 출마보다는 단일화 여부가 야권의 좀 최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주호영, 이진숙이라는 변수만 가지고 과연 그 현재 상황이 감당 가능한 상황이 될까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 자체에 드라마틱한 어떤 혁신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바뀔 곳이 대구입니다. 지금 그 대구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세라든지 또 일단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구 지지자들이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데다가 지금 2파전으로 올라온 추경호, 유영아. 그러니까 유영아 예비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1, 2위로 올라와서 이제 결국은 누가 확정이 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가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을 그 무렵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어젠가 그제 대통령과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의 정치 고관여 측은 상당히 예민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에는 또 유영아 그리고 추경호가 보여주듯이 비록 탄핵이 됐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또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들에게 이건 중앙 정치가 아닌 그 지역에서의 지역 시장을 뽑는 거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 단일화는 물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변화의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일화라는 것도 지금 주호영과 이진숙 정치인의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단일화로 할 것인지, 그중에 한 사람은 지금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궐선거 자체도 굉장히 복잡한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구시장 후보는 이제 26일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까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에 대한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정진석, 유승민 전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원희룡, 김문수 전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몇몇은 이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빅피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자체에도 지금 구인난, 그리고 재보궐에도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이제 회자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사실 그 올드보이도 올드보이 나름입니다. 옛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이 지금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내란의 잔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다시 등판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또 다른 강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막상 내란하고 거리가 있고 국민의힘의 개혁 혁신 이미지에 부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상당히 경계하는 그러한 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방선거가 지더라도 계속해서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혁신이라든지 개혁 이미지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성토하고 맞짱을 뜨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드보이들이 이름은 오르내리지만 과연 어떤 올드보이들이 등판할 것인가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확정이 된 지역들도 있고 재보궐 추가 예상되는 지역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저희도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인물들과 맞물려서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좀 국민의힘만 보면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올드보이를 다시 기용을 할 것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쓰지 못하고 지금 올드보이를 가지고
기용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왜 사람이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당이 괴멸 상태, 민심이 떠난 그런 부분. 여기에다가 현 지도부가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려기보다는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가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인물을 수혈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올드보이는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죠. 5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뭐 김문수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등인데 현실화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정진석 전 의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정진석 의원은 이제 결국은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가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구 충남 공주 이 지역구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뭐 이 지역에 개소식에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충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도 출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공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에 하남 같은 경우 추미애 지금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유승민 의원은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공천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아마 연락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공천 가능성 좀 희박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여기에 거론되는 인물이 이제 원희룡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인데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민주당의 텃밭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가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없으니까 본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당 지도부도 만약에 이 두 사람을 할 경우에는 친윤 세력이다. 그래서 내란 세력 청산 그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면 이제 정진석 전 의원 외에는 올드보이가 공천 받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고민이 좀 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 이제 방미길에 오른 장 대표가 귀국 일정을 사흘 연기해서 오는 20일에 귀국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거취를 고민하라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어려운 선거판에 큰 변화는 장동혁 대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판에 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표가 올까 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미국 방문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또 논란 있는 사진이 공개됨으로써 지금 아마 당 안에서는 소위 그 당권에 대해서 당권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정치인들까지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장 대표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장 대표에 대한 입장입니다. 보면은 장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장장군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물론 이제 거기에는 약간의 어떤 그런 그 풍자 내지는 비판, 조롱까지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장 대표가 좀 그 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전혀 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서도 그러면은 굵직굵직한 인물들과 만나면서 뭔가 어떤 그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주는 그런 행보를 좀 보여줬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런데다 또 예정일을 갑자기 연기하면서 공항에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촌극처럼 보여지면서 단순히 장 대표의 입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뜩이나 지방선거에서 지금 분투하고 있는 후보들, 예비 후보들까지도 김 빠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부글부글하면 그걸 동력으로 해갖고 뭔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또 동력이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미를 계기로 해갖고 들어와서 본인이 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대표의 주위에 단단히 뭉쳐있는 그 몇몇 사람의 정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정당 보조금을 내고,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에 그 뭡니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갖고 조작 기소 뭐 그 국정조사 특위라는 거를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지금 그 실소를 머금지 못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집권 정당으로서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그다음에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지금 역할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일단 그 연기한 미국 방문 일정이 무엇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지금 보고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어떤 그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더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의 이런 행보에 당내 내용도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모습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심 속으로는 국민의힘이 자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리더십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싶고,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좀 위험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 정치인이라면은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 여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 멋대로의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과연 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50일 남은 상황에서 방미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시기적으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 잡음도 심각하고, 공천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강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는 2박 4일이었는데 또 늘려가지고 5박 7일, 그리고 또 늘려가지고는 이제 8박 10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특히 이제 8박 10일까지 일정을 연기한 거는 공항에서 미 국무부 요청을 받고 8박 10일로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의 미국 방문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이 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내부 비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8박 10일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그러면 방미 성과가 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뭐 JD 벤스 부통령도 만나고 미 국무부 장관도 만나고 등등 했는데,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났다라는 보고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뭐하러 갔느냐. 지금 뭐 분노가 지금 일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아예 좀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동혁 대표가 최종적으로 빈손으로 귀국할 경우에는 당내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장동혁 대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공천 논의도 이제 더욱 본격화될 텐데, 특히나 부산시장 후보에 나서는 지금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복당시켜서 뭐 후보 단일화 할지, 후보를 뭐 내지 말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부산 북구갑 후보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복당시켜서 경선을 하게 하자 내지는 무공천 얘기는
지금 부산 지역의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또 그 부산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절대로 복당을 시키거나 또는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17명 중에 3명이고요. 나머지는 뭐 무공천 얘기도 나오고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산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산이 흔들리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무소속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변화가 보인다라는 또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게 3파전, 즉 민주당의 한 사람, 무소속으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오게 되면 보수 지지자가 반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상당히 승산에 문제가 생기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부산에서 뭔가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무공천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당으로서 무공천은 지금 적절한 그런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후보도 뛰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뛰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후보를 단일화하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가 억울하게 제명당했지만 다시 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 정치를 다시 일으킬 만한 그러한 어떤 안간힘을 쓰는 것이 보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 북구갑에 지금 민주당에선 하정우 미래기획수석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이 제가 볼 때는 이 부산 북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부에 작업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가 그러면 저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게 지금 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이 끝나고 돌아오면 자신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리고 또 당초에는 이제 인사권자에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메시지가. 정치인들의 화법으로 이 정도면 거의 90% 이상은 출마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의 사정은 뭐냐. 하정우 수석이 꼭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산 북구갑 전재수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선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여기가 굉장히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에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특히 부산 발전론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뭐 지명도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와야 되는데 그 인물이 당에서는 이 하정우 수석이다. 딱 떨어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정청래 대표도 요청하고 조승래 사무총장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단순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뿐만이 아니고 전체 부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전체 부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하정우 수석을 투입할 경우는 불경까지 이게 다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이현희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8분 응선을 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인천 계양을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 의사를 드러내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경기권 출마 희망하고 있다 보니까 뭐 조국 대표, 김남국 대변인, 전해철 전 의원과도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요? 제가 볼 때 뭐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해철 전 의원에게 과연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좀 의문스럽고요.
가장 이제 초미의 감신사가 인천 계양을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 과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받느냐, 아니면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받느냐.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동안 인천 계양을을 고집했던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다면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일부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 진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이 대항마 정청래 대표의,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과연 공천을 줄까? 이런 좀 의문도 따라 붙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을 주지 않으면 워낙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공천을 주지 않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인데, 김용 전 부원장은 이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선택지로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 안산, 그리고 평택, 또 그리고 하남 세 군데인데, 평택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예. 근데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은 안 하지만 결국은 선거 연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조국 대표하고 민주당 후보가 결국 단일화가 될 텐데, 그렇다면은 김용 부원장을 평택에 공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안산과 하남인데,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지금 3심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정청래 대표가 고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지역이 지금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는 전략 공천이거든요. 그리고 전략 공천은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정청래 대표의 의중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인천 계양을 그리고 경기권 출마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국민의힘 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계양을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 대통령의 신복으로 알려진 김남준 전 대변인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지금 붕 떠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과연 송영길 전 대표에게 수도권 공천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호남으로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상당한 그런 거부감을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렇다 그래갖고 공천을 안 주기에는 대통령의 부채의식 같은 거를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김용 씨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듯이 지금 대법원의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조작 기소, 소위 언필칭, 무슨 국조투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선 아직까지도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보석 중인 사람을 공천한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아무리 야당이 지금 제9시를 못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그 많은 정치인들이 김용 씨를 상당히 그 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국 대표라든지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출마를 할 정도로 당당한 입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도덕적 해이, 그것을 보는 반대편의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공천을 전략 공천으로 한다 그래도 이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데 단순히 친명이 아니고 과거에 비명 행사의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아예 이 사람은 안산에서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인식인데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참 씁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